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예전보다 속이 좁아진 것 같아. 그 말은 칼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젊을 땐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불손하게 굴어도 젊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흘려보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겨도 바쁜가 보지라며 술 한 잔으로 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침묵 하나에도 가슴이 서늘해지고 서운함이 스며듭니다. 저 스스로도 알겠습니다. 예전보다 더 쉽게 삐치고 더 자주 상처받고 있다는 걸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워진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인 감정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재의 서운함을 덮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여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속이 좁아졌다는 말을 듣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속 좁음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고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십 년간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고 상담해온 인간관계 멘토입니다. 많은 이들이 제 앞에 앉아 이런 고백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별것 아닌 일에도 서운할까요? 전에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지금은 자꾸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 말 속에는 나이든 자신을 인정하기 싫은 슬픔과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성격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한 번은 68세의 한 어머니가 제게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지 아세요? 근데 요즘은 전화 한 통 없어요. 내가 전화를 걸어야 겨우 바빠 하고 끊어버려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너무 서운하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외면당해야 하나 싶어요. 여보, 또 애들한테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바빠요.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은 자꾸 쪼그라드는 거야. 내가 그토록 정성 들여 키운 아이들이 이젠 내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쓰라려. 그 말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존재가 잊혀진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72세의 남성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엔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면서 헛소리해도 웃고 넘겼어요. 근데 요즘은 친구가 대충 던진 말 한마디에 며칠을 잠 못 이루고 괴롭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가려왔던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부분이었어요.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속이 좁아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점점 더 정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젊을 땐 모른 척하며 덮어둘 수 있었던 상처를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현상을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강해졌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마음의 여유 공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 섞여 살아갑니다. 직장 동료, 친구, 아이들, 사회 모임까지 수많은 연결 속에서 한 사람에게 서운해도 금세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개의 쿠션이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쿠션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직장은 떠나고 친구는 줄어들고 아이들은 자기 삶에 바빠집니다. 마음을 지탱해주던 지지대가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갑작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서서히 진행되어 온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완충지대의 축소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버퍼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10사람 중 1명이 나를 서운하게 해도 나머지 9명이 내 편이 되어 주었지만 이제는 그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 서운함은 배가 되어 가슴을 파고드는 겁니다. 저는 이 현상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곤 합니다. 젊은 날의 마음은 강물과 같았습니다. 돌이 던져져도 금세 흘러가며 잔잔해졌지요. 그러나 나이 든 마음은 작은 연못 같습니다.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오래도록 파문이 남아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못이 강보다 못난 걸까요? 아니지요. 연못에는 강에는 없는 깊은 고요와 맑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 번은 66세의 여성분이 상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스스로가 싫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반찬 하나 안 싸왔다는 이유로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나도 알아요. 그게 별일 아닌 거라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자꾸만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그분의 눈빛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집착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이제 아주 작은 신호에도 반응할 만큼 예민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섬세해지고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분은 제 말을 듣더니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속이 좁아진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민감해진 겁니다. 마치 고운 현악기가 작은 진동에도 울림을 내듯 당신의 마음이 예전보다 더 깊게 세상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제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왜 요즘 그렇게 자주 서운해해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도 몰라. 그냥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려. 누가 내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당신은 평생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강의하고 책도 쓰고 존중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야.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까 봐. 그 대화는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속이 좁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존재가 작아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속이 좁아진 건
결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무게와 관계의 축소와 존재의 불안이 겹겹이 쌓여 나타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것을 삶의 새로운 단계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지혜를 기를 수 있다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들과 마주할 때입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한 번은 제자 중 한 명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에게 늘 모든 걸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뭘 부탁하면 늘 바쁘다고만 합니다. 며느리한테 한마디 서운함을 표현했더니 어머님은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라며 웃어넘기더군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며칠째 잠을 못 잡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운했던 건 단순히 말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걸어온 삶의 무게가 순간적으로 가볍게 취급당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분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대화하다가 종종 비슷한 벽에 부딪힙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자꾸 꼬투리를 잡아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냥 넘길 수가 없어. 내가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 에이, 그건 오해예요. 당신은 늘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만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데.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저는 제 존재가 축소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소한 말이지만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미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비슷한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형제자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골이 되는 경우 말입니다. 한 70대 남성은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내 친구가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 넌 이제 늙어서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웃어넘겼지만 저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혀서 그날 이후 그 친구 얼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혹시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가장 두려워하던 현실을 건드린 건 아닐까요?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늘 나이 들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말이 그 두려움을 확증시켜버렸습니다. 이렇듯 속이 좁아 보이는 순간 뒤에는 언제나 깊은 상처의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남들은 단순히 예민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눌러온 불안과 두려움이 작은 계기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들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만 젊을 때는 다른 일들로 바빠서 잊고 지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적, 정서적 여유가 생기자 그 상처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제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직접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오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내가 내 전화를 잘 안 받는 것 같아. 혹시 내가 불편해진 거야? 아니야. 그냥 바빠서 그랬지. 너 왜 이렇게 속이 좁아졌냐?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꺼냈을 뿐인데 그게 속 좁음으로
치부되어 버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속이 좁아진다는 건 사실 관계를 향한 기대가 여전히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만큼 상처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의 예민함이 단순한 서운함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를 파괴하는 갈등으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꾸만 나를 탓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더 힘들어져요. 나는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건데. 근데 그게 자꾸 쌓이면 나도 지치고 결국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이 대화 속에서 드러나듯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한 이해이지만 상대가 받는 건 압박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속이 좁아 보이는 나, 그걸 받아주기 힘들어하는 가족, 결국 서로의 마음은 평행선을 그리며 멀어져 갑니다. 저는 수많은 상담 속에서 이 장면을 반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속 좁음이 아니라 표현되지 못한 외로움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누군가의 온전한 관심과 깊은 이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대신 작은 서운함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속 좁음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삶이 우리에게 남겨준 섬세함의 징표였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민감하게 흔들립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는 속이 좁아진 게 아니다. 나는 더 섬세해진 것이다. 이런 관점의 전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스스로를 탓하며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라고 자책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더 깊어졌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상담에서 만난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늘 나는 소심해서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는 주변 사람들의 작은 표정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살피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소심한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 아주 민감한 분입니다. 그 민감함 덕분에 가족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알아채고 친구가 아플 때 누구보다 빨리 곁에 가셨잖아요. 그분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누가 그렇게 말해준 적은 처음이네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속이 좁다는 말은 사실은 더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저 또한 제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전환점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요즘 왜 자꾸 서운함을 이야기해요? 그런 말 들으면 나도 힘들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이 마음을 억누르면 더 큰 벽이 생길 것 같아. 그런 표현은 하되 탓하지는 말아요. 나는 서운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 순간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속이 좁아진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거칠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드러낼 때 상대도 나를 이해할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속이 좁아진 자신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이 아직 사랑을 원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꺼내놓을지 그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크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고통의 크기로 드러난다. 이 말을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마음의 크기는 자신이 세운 경계로 드러난다. 나이가 들수록 속이 좁아진 게 아니라 경계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을 이제는 감당하지 않겠다고 정하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성숙의 과정이며 지혜의 발현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려 했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진정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한 번은 저와 상담을 나눈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친구를 만나도 피곤합니다. 그냥 혼자가 더 편할 때가 많아요. 이거 제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이 이제 진짜로 소중한 관계만 곁에 두고 싶다는 뜻입니다. 넓게 퍼져 있던 강물이 이제는 깊은 샘으로 모여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분은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깊어진 사람이었군요. 저는 이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깨달음은 곧 저의 깨달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속이 좁아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정직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빛깔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 좁음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민감함을 삶의 소중한 나침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관계와 삶의 모습이니까요. 우리는 흔히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넓히려 하지 말고 마음이 쉴 자리를 마련하라.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좁아지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그 좁아진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째, 호흡에 힘을 빌립니다. 누군가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거나 서운함이 올라올 때 저는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그러면 마음이 12초 동안 머뭇거리며 격렬했던 감정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이 작은 지연이 큰 다툼을 막아줍니다. 이런 호흡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이 치솟는 그 순간 몸과 마음에게 잠깐의 여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걷기의 지혜를 실천합니다. 혼자 걸을 때 마음속 억눌린 감정들이 흘러나옵니다. 걷다 보면 억울함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기도 하고 또는 답답함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상담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좁아졌다고 느껴질 때 집 안에만 있지 말고 꼭 걸으세요. 걸음은 우리 마음이 새로운 통로를 열어줍니다. 셋째, 기록하기입니다. 서운했던 순간을 종이에 적어 내려가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적는 과정에서 감정은 언어로 변하고 언어로 변한 감정은 더 이상 날카로운 가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 삶의 기록이 되어 저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저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큰 다툼을 하고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제 앞에 있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싶다고 울고 있다. 이 짧은 문장을 쓰고 나니 서운함의 본질이 보였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래도록 지켜온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햇살을 얼굴로 받는 것입니다. 햇살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탓하지 않겠다. 이 짧은 다짐은 하루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자책의 습관을 끊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습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도 저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예민해요? 예민하다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그건 내가 여전히 당신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다르게 들리네. 내가 당신을 더 이해해야겠구나. 이런 대화는 관계를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듯 속이 좁아졌다는 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마음을 지키려는 신호이자 관계 속에서 여전히 사랑을 갈망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조금만 바꾼다면 우리는 다시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속이 좁아진 마음도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금씩 하루하루 나아지면 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이 좁아진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신호였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 건 그만큼 관계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고 작은 일에도 서운해지는 건 여전히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이 좁아졌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히려 마음이 더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연못처럼 고요하지만 작은 돌에도 흔들리는 건 물이 더 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사랑을 원한다. 나는 여전히 사람 속에 살고 싶다. 이 고백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가장 정직한 진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통해 우리는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유롭게 한다는 건 억지로 속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으로, 산책으로, 기록으로, 작은 습관 속에서 내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깊어지고 속 좁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 변하게 됩니다. 아내와 저는 요즘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여보, 예민한 것도 나쁘지 않네요. 당신이 예민해서 나도 더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이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속 좁아진 게 아니라 당신을 더 귀하게 생각하게 된 거였어요.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저는 그 미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로부터 속이 좁다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답해 보십시오. 네, 맞아요. 나는 예민해졌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더 깊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어졌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속 좁음은 잘못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 줄어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둘째, 그 좁아진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속 좁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랑을 갈망하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넷째, 우리의 예민함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이가 들어 변화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성숙과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니까요. 지혜의 말씀 학교와 함께 이 선물을 누리며 걸어갑시다.